천재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책 그냥 한번 봐도 눈으로 착각해가지고 뇌로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령 그렇게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상 앞에 앉지 않으면, 그리고 책을 펼치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더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이 있어야지만 그게 꽃피울 수 있어요.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연습, 골 차는 연습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실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나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만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수도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루틴이 있지 않으면요 결국 그게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연습을 많이 해요. 서장훈 선수가 어디 코쇼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유투 연습하고 자기가 좋아서 드리블 연습했겠냐고요. 자기 싫지만 했다고요. 왜?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서장훈 선수가 있었던 거고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능력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결코 그 능력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하게 돼요. 미루게 돼요. 그럼 결국은 100점 얻으려다가 빵점 받아요. 근데 100점 아니어도 50점, 60점이어도 좋으니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늦는 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출석이든 과제든 1초만 늦어도 그냥 전 50% 감점을 해요. 근데 학생들께 내는 패턴을 보면 참 특이한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학생들은 미리미리 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꼭 마감 시간 직전에 내요.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하고 싶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꼭 1초, 2초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거보다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이 과제를 낼 건지 구상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작성을 하고 빨리 내고 다른 과제든 다른 공부든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 학생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조금밖에 안 늦었는데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봐주려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시간 약속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번 늦을 수 있지.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말 한 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근데 안 늦는 사람은 절대 안 늦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만큼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50% 감점이 되더라도 그 50% 감점되는 고통을 느껴봐야지 그 학생은 다시는 지각 안 하거든요. 그게 과제뿐만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자소서를 내려고 그럴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꼭 입사지원서 마감 시간 직전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걔만 직전에 내냐고. 다른 애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낸 애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날아가는데 서버가 버벅대서요 그렇게 한들 인사 담당자가 그거 봐주냐고요. 그래서 무언가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라 그래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미루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이 학교 올 실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수능날 저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나 이 학교 올 실력 아니야.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 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학생치고 잘 되는 사람 저 잘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정말 그 학생이 정말 뛰어난 실력인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보다 낮은 학교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건 벌어진 현실이고 나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는 어디 들어갈 정도 실력이었는데 집에 사정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다닌다. 나 꼭 이제 이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직할 거면은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력 쌓아가지고 경력 쌓아가지고 결과로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치고는요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요 그래 지금 내 실력이 지금 이 학교구나, 지금 내 실력이 지금 이 회사구나, 이 정도 회사를 다니는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현실은 여긴데요 자기 이상만 여기지 현실은 여기잖아요. 그 이만큼의 간극이 있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고 실제 내 수준, 그래
내가 여기구나. 근데 내가 여기 가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만큼을 채워야겠네?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난 내 모습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바퀴벌레 나왔는데 그냥 침대 밑으로 밀어 넣은 거랑 똑같아요. 보기 싫어도 끔찍해도 잡아야죠. 잡아서 휴지통에 버려야죠. 바퀴벌레 그냥 침대 밑에 넣는들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그 바퀴벌레는 살아서 저 안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 못난 모습 보기 싫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자기계발 서적들, 이런 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라, 시도해라, 실패 많이 해봐라. 다 똑같은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진짜니까. 생각해보세요. 애플, 우리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왜? 성격이 너무 괴팍해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냥 다니던 회사도 아니고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거기서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고 다시 결국은 돌아왔고, 다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예전처럼 그렇게 괴팍하지는 않았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괴팍은 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괴팍하지는 않았대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은 이미 앞서 나간 사람들이 수많은 책이나 수많은 뭐 이야기나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왜? 그 당연한 걸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편법을 찾아가요. 근데 세상에는요, 편법은 없습니다. 편법을 돌아가면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확언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언이 뭐냐면은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상태나 그런 모습을 나는 몇 월 며칠 무엇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지 않은 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이렇게 착함을 할 때요, 그 항공모함 배로는 굉장히 크지만은 비행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보면 성냥갑 같은 데다가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속 막 200 몇십 킬로로 날아오는 비행기가 어떻게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그 활주로에 착함을 하냐고요. 저 바다에 떨어지진 않을까, 그 옆에 세워져 있는 비행기에 부딪히진 않을까, 이 고민하면은요 절대 착륙 못해요. 그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조종사는요 오로지 딱 그 경로만 보는 거예요. 딱 그 경로만 조준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끊임없이 거기로만 조종해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착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저기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면은요 거기로 가요. 그러지 않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가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로 가요. 아, 나 이거 이룰 거야. 나는 이뤘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뇌는 그거를 진짜랑 가짜를 구분을 못 해요. 제가 아까 수영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수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비록 수영복을 납두고 왔어도 그냥 가는 것처럼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은요 뇌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으로 가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확언을 씁니다. 저도 지금 한 2년 정도를 만 2년 꼬박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언을 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룬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놀라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확언 쓰라고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종이 아깝게, 펜 아깝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룬 것도 굉장히 많고 곧 이뤄질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썼고요. 계속 써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좀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는 방법은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SNS 키면은요 어떻게 세상 참 잘난 사람들 많죠. 어떻게 다들 이렇게 좋은 데만 가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PD님도 어디 막 창고에서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막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찍어가지고 SNS 안 올리잖아요. 어디 뭐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지. 그럼 사실은 우리가 보는 SNS의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도요 다 자기의 어떤 특별한 그 순간만 찍어서 올려요.
근데 다들 그렇게 그 특별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먼지 뒤집어 쓰면서 지금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데 쟤는 뭐 좋은 데 가서 저렇게 럭셔리한 것도 먹고 저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러네? 라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죠. 우리 생긴 게 서로 다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어도 성격 다른 거 아시죠?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다른데 어떻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왜 없겠어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제가 가진 99개를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이 이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막 영상 편집하고 하는 거 저 못하거든요? 저런 거 어떻게 하죠?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잖아요. 누군가는 PD님이 가지고 있는 99개 말고 가지지 못한 그 한 개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누군가는 PD님이 가지고 계신 99개를 부러워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가지지 못한 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삶이 되게 무기력해지고요. 되게 침체돼요. 정말 남과의 비교는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 그거 왜 하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거 왜 하지?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거 왜 하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정말 치열할 정도로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답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잖아요.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 이거 왜 하지?에 대한 대답을 좀 치열하게 물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